가족여행으로 3박 5일 중국 광저우를 다녀왔습니다. 광저우는 홍콩 바로 위에 있고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함께 일선 도시이자 인구와 경제 규모 모두 상위권에 드는 대도시죠. 인천에서 4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아직은 한국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색적인 여행지입니다. 그중 이번에 제가 찾아간 창롱 리조트는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한 모든 편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5A 관광지로 유명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장가기가 5A 등급인데 창롱 리조트가 5A 등급이니 그만큼의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숙박시설부터 백호랑 같이 식사가 가능한 레스토랑, 세계 3대 서커스라고 불리우는 창롱 인터내셔널 서커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파리 파크, 본격 스릴형 파라다이스 테마파크와 워터파크까지 모든 관광지가 한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인 광동 요리의 중심지에서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여행까지 즐길 수 있어 3박 5일 일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추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홍콩과 상하이, 베이징은 익숙한데 광저우는 조금 낯선 도시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저우 바위인 국제공항에 도착해 약 50분 정도 걸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창롱 포레스트 킹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그냥 중국에 있는 큰 동물원 정도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일단 규모가 커요. 놀이공원처럼 빽빽하게 채워놓은 구조가 아니라 지형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나무도 많고 길도 넓고 탁 트인 느낌으로 각종 공연과 함께 바로 앞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 국내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중 앞권은 중앙 사파리 광장이에요.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오는 새들과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얼룩말, 그리고 멀리서도 원근감을 무시하는 수십 마리의 기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영화 라이온킹 한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아프리카 사파리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본 기린보다 이날 하루 본 기린이 더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과 직접 먹이도 주고 사진도 찍으며 놀다가 바로 옆에 있는 베어 시어터를 찾아갔습니다. 중국식 동물국은 특유의 빠른 진행과 약간의 코믹 요소가 섞여 있어 진행 멘트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동작 자체가 직관적이라 언어 장벽은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공연이 시작되면 멧돼지부터 늑대까지 무대를 장악하며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눈이 즐겁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동물원 모습인데 백호가 등장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호랑이가 나무 위로 한 번에 껑충 뛰어올라 먹이를 먹고 물로 사냥하듯 뛰어오르는 모습은 생동감 넘치게 소름 끼치도록 멋지더라고요. 마지막은 오늘 주인공 고미나와 수영도 하고 먹이도 먹으며 즐기다가 나중엔 좀 더 달라는 귀여운 손짓까지 약 20분간 펼쳐지는 다양한 쇼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쇼적인 요소를 동물원에도 적용해서 그런지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극장을 나와 좀 더 가까이에서 동물을 관람할 수 있게 차량 또는 기차를 타고 포레스트 킹덤을 돌아보는 코스가 있어 탑승해 봤습니다. 차량 이용은 직접 먹이도 주면서 바로 앞에서 동물들을 관찰하며 포레스트 킹덤을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이 되고, 기차는 먹이는 주지 않고 쭉 돌아보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일랜드, 타조, 펠리컨, 코끼리, 하마, 얼룩말까지 직접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하고, 원숭이와 코뿔소는 멀리서만 볼 수 있게 차량으로 이동하며 관람하게 되죠. 포레스트 킹덤은 철창 앞에서 보는 동물원이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물론 완전한 야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과의 거리감이 꽤 가까워 체험 밀도가 굉장히 높고 생동감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여행은 광저우에 왔다면 창롱 인터내셔널 서커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단 규모부터 공연장에 들어가는 순간 압도당합니다. 광저우에서의 밤을 위해 설계해 놓은 완전히 독립된 상설 공연장이죠. 8,000석 규모의 좌석은 원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고, 무대는 중앙 원형을 기본으로 후면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관객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공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 구성으로 빠른 세트 전환, 생생한 음악, 다양한 기술적 퍼포먼스, 그리고 중간중간 동물 등장과 함께 퍼레이드까지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호응을 이끌어내는 무대 매너가 뛰어나 쇼에 푹 빠져들게 만들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가 스토리와 감정을 쌓아가는 방식이라면 창롱 인터내셔널 서커스는 속도와 강도를 몰아붙이는 방식이라 90분 공연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아참, 여기서 좌석 예매 팁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자리는 앞쪽 자리가 아닙니다. 무대 바로 앞쪽은 서커스 전체적인 웅장함을 전부 느끼기에 시야가 좁아요.
중앙, 중단 좌석이 시야가 가장 안정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니 좌석 예약하실 때 꼭 명심해 두세요. 다음 여행은 창롱 사파리 테마파크입니다. 이곳 역시 입장하면 우와 넓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하는 곳이 차량을 타고 사파리를 돌아보는 코스예요. 차량을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완전한 야생은 아니지만 울타리한 초원형 구조의 사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캥거루, 사슴, 새 등이 한데 어우러져 평화로운 사파리 투어를 즐길 수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동물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일반 동물원처럼 철창을 사이에 두고 보는 구조가 아니라 차량 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현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현지 중국 분들은 본인 차량으로 입장이 가능해 저희보다는 더욱 현실감 있는 사파리 투어가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파리 파크에서는 백호가 상징적입니다. 창롱은 백호 번식 성공 사례로 유명해서 그런지 중국 현지 분들도 백호를 신기해하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파리에서 정말 놀랐던 건 동물 개체수입니다. 딱히 도로와 사파리 구분이 없어 얼룩말이 무리지어 차량과 함께 움직이고 수십여 마리의 기린들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을 구경하며 유유히 지나가는데 개체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사파리 투어를 마치면 백두산 백호의 늠름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고 수십여 마리의 귀여운 코알라의 다양한 모습들도 가까이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먹는 코알라, 멍 때리는 코알라, 나무 타는 코알라, 잠자는 코알라 등 처음에는 6마리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85마리까지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네요. 귀여운 동물하면 빠질 수 없는 판다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판다 새쌍둥이 탄생지로 유명한 판다 빌리지는 중국 내에서도 규모와 시설면에서 손꼽히는 판다 생활구역을 자랑합니다. 귀엽고 다양한 판다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눈에 그리고 사진으로도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는 차량으로 사파리를 가로질러 왔다면 올 때는 편안하게 케이블카를 타면서 사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순화하는 공중 케이블카로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며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다음 여행지는 창롱 파라다이스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놀이공원 특유의 음악과 함께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슴 쫄깃한 놀이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어 국내 유명 놀이동산 부럽지 않은 규모와 다양함을 자랑하죠. 아이들과 몇 가지 놀이기구를 탑승했는데 오랜만에 타보니 재밌더라고요. 사람도 많지 않아 줄도 크게 서지 않고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으니 오전에 사파리를 즐겼다면 오후에는 파라다이스에서 가슴 쫄깃한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창롱 리조트에는 워터파크도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26시즌 개장 전이라 방문해보지는 못했어요. 중국 최대 워터파크로 2025년 시사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니 함께 방문해보셔도 좋겠네요. 이렇게 창롱 리조트 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봤다면 이번에는 3개의 호텔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롱 호텔은 로비가 궁전 같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요. 객실은 대형 리조트 호텔 느낌으로 깔끔하고 특히 가족형 객실이 넓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좋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호텔 레스토랑에 백호가 있다는 겁니다. 식사하고 있으면 옆으로 백호가 쓱 지나가는데 소름 끼치도록 굉장히 매력적인 레스토랑이죠. 별도로 예약하지 않더라도 창롱 호텔 조식은 바로 이곳에서 제공해주니 레스토랑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판다 호텔입니다. 컨셉에 충실한 호텔로 아기자기 귀엽게 꾸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만족도가 더욱 높은 호텔이죠. 세 번째, 칭유안 호텔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기린 캐릭터가 매력적인 호텔로 객실도 두말할 것 없이 쾌적한 공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호텔입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 객실과 스파 가능한 프라이빗 객실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만족하는 객실이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 구성원에 맞게 객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 1층에 공용 스파 시설도 있어요. 실내외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귀여운 동물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어 하루쯤 호텔에서 푹 쉬면서 물놀이를 즐기셔도 좋은 호텔이죠. 아참, 엄청난 규모의 실내 놀이방도 마련되어 있으니 아이동만 여행이시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롱 리조트 3박 5일 마지막 일정으로 광저우 시내 관광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풍 분위기와 광저우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면도와 성심 대교당, 광저우의 명동이자 천년 역사가 깔려있는 쇼핑거리 북경로,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보여주는 화천광장, 광저우가 낳은 세계적인 아이콘의 뿌리를 만나는 이소룡 생강, 광동 전통예술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월극예술박물관 등 다양한 여행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광동 요리, 특히 너무 맛있는 딤섬까지 즐긴다면 3박 5일 완벽한 광저우 여행이 가능하죠. 중국 특유의 향신료가 절제되어 있어 담백, 신선한 재료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빠르게 광저우 여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이색적이며 재미있는 광저 여행 즐겨보시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광저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정말 감사한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파파트래블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